네, 이번에는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수 문제가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함수는 순서대로 1번부터 푸시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시냐면 7번부터 거꾸로 푸시는 게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됩니다. 7번 문제 가장 쉽고요. 자, 그 다음에 브이로그 꼭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카운트 if하고 엔드 연산사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실 거고요. 4번 문제, 3번 문제 합니다. 자, 그다음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두 개 있죠. 예, choose mid 함수, if left 함수는 일단 풀지 않습니다. 예, 합격 팁입니다. 저희가 400점 이상 받으면 A 등급을 받을 수 있죠. 예, 40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합격 팁은 자, 이렇게 중첩 함수를 풀지 않고 나머지 함수를 먼저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2작업, 3작업, 4작업 차트까지 하시고 그다음 시간이 남으면 2번, 1번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는 7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선택 범위를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선택 범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B5에서 자, 색깔 있는 부분 아니지요. B5에서 J12까지 안쪽 셀만 먼저 선택을 하시고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새 규칙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순서 잘 기억하세요. 조건부 서식부터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선택 1번, 조건부 서식 2번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저희도 소식 이용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밑에 거 클릭하고요. 문제는 뭘까요? 1회 비용이 했으니까 1회 비용 주황색 부분 밑에 있는 바로 아래 셀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달러는 들어가고요. 달러지 달러5 들어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숫자 앞에 달러는 없애주라고 했죠?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자, 이거 이상 기호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한번 복습 한번 하시면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요거 오징어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오징어니까 이하예요. 네, 오징어는 이하예요. 하나만 외우시는 거예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그 다음에 미만이겠죠. 오징어 반대는 뭘까요? 이상이겠죠. 자, 이상 위에는 뭘까요? 초가겠죠. 초가 다음에는 뭘까요? 는이 있습니다. 는은 글자가 나올 때는 는을 씁니다. 글자는 쌍따옴표로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암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 기호니까요. 저희는 이상 기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85000 쉼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숫자 바로 적으시고요. 숫자는 여기 작은 따옴표가 있어도 숫자 값만 그대로 들어갑니다. 서식에서 자, 서식에서 보시면은 파랑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 색깔 파랑. 테마색 아닙니다. 테마색은 글자 색깔에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테마색이라고 해요. 표준색에서 파랑 찍어주시고 굵게 옵션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 확인됩니다. 확인. 자, 확인됐습니다. 확인할까요? 자, 하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샵샵샵 되어 있는 부분은 칸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늘리면 됩니다. 안 늘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문제 마쳤습니다. 6번 문제 브이로그 할 겁니다. 브이로그 상당히 쉬우니까요. 풀이 잘 봐주세요. 자, 브이로그 문제를 보시면은 브이로그는 먼저 아래쪽에 있는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브이로그 문제인데요. H14 셀이 뭐였나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유효성 검사를 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네, 그리고 관리 번호에 대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관리 번호에 대한 치료 시작일, 문제 꼭 이렇게 나와요. 관리 번호에 대한 치료 시작일, 이걸 우리 브이로그 함수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관리 번호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치료 시작일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관리 번호에서 치료 시작일까지를 번호로 잡을 것, 범위로 잡을 겁니다. 어떻게 잡는지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 요 두 부분이 범위가 될 겁니다. 먼저 J14셀을 클릭을 하고요. 는 Vlookup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VL만 입력을 하면 아래쪽에 Vlookup이라고 뜨고요. 두 번 더블 클릭, 대문자로 바뀌면 대문자하고 괄호까지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fx를 클릭, 함수 마법사 열어줍니다. 룩업 밸류 나오겠죠? 룩업 밸류는 유효성 검사를 했던 셀입니다. H14셀.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뭐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 범위 참조나 범위 이름, 즉 범위라는 거겠죠. 범위는 아까 아래쪽에 제가 관리번호 치료 시작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관리번호 어디 있을까요? 한 목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관리번호 여기 있고요. 치료 시작일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실 때 위쪽에 있는 주황색 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흰색 부분만 쭉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주황색 부분 들어가지 않고 아래쪽 부분만 선택을 한다. 자, 아래쪽에 있는 컬럼 인덱스 뭘까요? 자, 컬럼 인덱스는 이 관리 번호, 아까 선택 범위에서 관리 번호를 1이라고 했을 때 2, 3, 4, 5, 치료 시작일이 몇 번째일까? 아까 선택 범위에서 관리 번호가 시작 번호입니다. 그리고 치료 시작일 번호를 찾아서 이 5라는 숫자를 컬럼 인덱스에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레인지 룩업은 무조건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0은 뭘까요?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그랬으니까 엑셀에서 false는 0입니다. 선생님 여기 값이 숫자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엑셀에서 모든 데이터는 숫자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 치료 시작일이 날짜인데 날짜가 숫자 데이터로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요. 정상이니까 한번 확인해 줄까요? 확인하십니다. 자,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홈탭 있죠? 홈탭에서 일반이 아니고요. 요거 단축 누르셔서 일반 대신에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샵샵샵 나왔네요. 늘려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되니까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SHD-01 번호에 대한 치료 시작일이 요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브이로그 함수 간단하게 끝났죠? 자, 꼭 푸세요. 5분의 카운트 이프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이프는 운동 치료 환자 수, 결과명에 명을 붙이시오 그랬는데요. 자, 지금 count if 요렇게 나왔고요. and 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죠. J13셀입니다. J13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역시나 함수는 num부터 입력을 하고 count, 자, if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줄게요. 더블 클릭하면 대문자 괄호까지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fx 함수 마법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함수에는 아까 테이블 어레이가 나왔는 것처럼 range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range 역시 셀 범위입니다. 즉 어떤 범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어떤 범위를 선택해야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운동 치료 환자 수겠죠. 운동 치료 환자는 몇 명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치료 구분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운동 치료라는 글자가 있어요. 운동 치료 글자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셀들을 쭉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레인지는 도수 치료부터 운동 치료까지 클릭을 하시고 선택했습니다. 크리테리어는 자, 범위입니다. 범위. 아, 크리테리어는 전체가 실수했네요. 크리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요거는 하나 외워주시는 게 꼭 좋아요. 크리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어떤 조건일까요? 운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를 직접 쓰셔도 되고요. 글자로 쓰셔도 됩니다.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운동 치료 찾아서 클릭해 주셔도 돼요. 22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아 저는 중간에 거 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어떤 거든 운동 치료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카운트 2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확인할까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예, 일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감점되니까요. 이 명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쓸까요? and 연산자를 쓰래요. 네, 셀 서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and 연산자 쓰겠습니다. 셀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맨 뒤에 클릭을 하고요. and 연산자 그대로 누릅니다. 그리고 명이라는 한글은 꼭 쌍따옴표 명입니다. 글자는 쌍따옴표 카운트 제가 조건부 서식에서 글자는 쌍따옴표 말씀드렸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엔터 눌러줄게요. 자, 2명 완성되었습니다. 맥스 함수 가겠습니다. 14셀을 클릭하시고요. 가장 많은 치료 횟수 정의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했는데요. 일단은 맥스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역시나 더블 다 쓰셔도 되고요. 그냥 M만 쓰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FX 눌러서 찾으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많은 치료 횟수라는 글자 여기 있네요. 네, 주황색 부분 들어가지 않아요. 흰색 부분에 있는 숫자들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넘버 1에 셀 범위를 선택을 하니까 치료 횟수라고 한글이 들어가죠. 아까 저희가 정의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한글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거 칸 늘어나는데 숫자 더 이상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이상한 숫자들 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지 않고 치료 횟수 요렇게만 하면 정답 됩니다. 확인할까요? 네, 숫자 4 나왔습니다. 맥스 함수 굉장히 간단하니까 꼭 잊지 말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도수 치료 23셀을 클릭합니다. 23셀을 클릭하시고요. 자, 는 D. 자, 요거는 어떤 함수냐면 에버리지 함수인데 앞에 D가 붙었어요. 그래서 D 에버까지만 쓰니까 D 에버리지가 나오죠. 더블 클릭할게요. 자, fx 요거 괄호까지 나오시면 fx 누르시고요. 자, 요렇게 범위를 살짝 빼놓고 저하고 범위를 한번 잡아 볼게요. 어떤 범위냐면 도수 치료 횟수의 평균을 구하랍니다. 자, 도수 치료가 어딨나요? 여기 글자가 있고요. 치료 횟수라는 글자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인데 D라는 말은 어디서 따왔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온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글자, D라고 있는 글자는 무조건 주황색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이 범위가 중요해요. 아까 다른 함수들에서는 이 주황색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함수들 중에 앞에 D라고 붙지 않은 함수, D라고 붙은 함수만 주황색 부분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구분이 쉽습니다. 어떤 부분은 주황색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주황색이 안 들어가서 헷갈려요 하시는데 함수에서 범위는 D 에버리지 D가 들어간 함수는 무조건 주황색 포함되고요. D가 없는 함수는
흰색 부분만 한다 생각 고렇게 개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치료 구분에서 치료 횟수까지 쭉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다음에 필드입니다. 필드는 뭘까요? 자, 도수 치료, 치료 횟수의 평균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평균인데 어떤 평균? 치료 횟수의 평균이겠죠? 그래서 치료 횟수를 클릭을 해 주는 겁니다. 치료 횟수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크리테리아 한번 볼게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조건은 특이하게도 위에 주황색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흰색 셀을 같이 선택합니다. 도수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도수 치료 하나만 선택하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위쪽에 있는 치료 부분과 도수 치료를 같이 선택하신다. 자, 요렇게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뭔가 조금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아까 주황색 부분 들어간다고 했고요. 필드도 이번에는 주황색 부분을 찍었습니다. 크리테리어는요. 주황색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바로 아래 있는 흰색 셀 같이 찍어줍니다. 혹시나 자 이거 질문이 그러면 주황색 부분이 치료 부분인데 통증 치료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없으니까요. 예 위쪽 아래쪽 어 찍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통증 치료 이렇게 한 건 건너서 나오는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확인할게요. 확인하시고 요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디에버리지 함수까지 굉장히 쉽게 끝났죠. 자 이렇게 빨리 함수를 끝내시고 뒤에 있는 2 작업, 3 작업, 4 작업을 풀고 다시 2 작업, 1 작업으로 넘어오셔서 문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오늘 함수 풀이기 때문에 2 작업 먼저 그냥 계속 풀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2 작업 하시면 선생님들 꼬이시니까요. 혹시나 수험생일 경우에 시험을 저는 꼭 쳐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2 작업 1 작업 풀지 않 아 2번 문제, 1번 문제는 풀지 않고 2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게 많이 유리하십니다. 자, 치료 부위 한번 볼게요. 치료 부위는 관리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S이면 어깨, K이면 무릎, 그 외에는 허리로 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이 팁입니다. if 레프트 함수가 되어 있는데요. if 함수부터 써 주는 거죠. 는 if 함수를 씁니다. 더블 클릭하고요. 대문자가 들어갔을 때나 역시 여기 fx를 눌러서 자, 함수 마법사를 가져올게요. 자,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관리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S입니다. 관리 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따오는 걸 레프트 함수를 써서 나타낼 겁니다. 함수 마법사 안에서 함수를 다시 써야 할 때는 는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레프트 함수 쓰시고요. 괄호까지 꼭 써주세요. 자, 지금 저는 레프트에 괄호까지 썼지요. 이 상태에서 fx를 다시 누르시게 되면요. 사라졌다가 다시 요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레프트 함수로 바뀌게 돼요. 자, 레프트 함수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인자는 텍스트라는 문자열입니다. 관리 번호 하나 찍어 주고요. 예, 관리 번호 아래쪽에 있는 B5셀을 찍어 주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넘차 왼쪽에서 문자 개수 몇 개를 가져올 거냐. 저는 한 개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게 한 개를 가져오니까 아래쪽에 문자가 뭐로 반환이 되나요? 쌍따옴표 S가 반환이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네. 확인하시면 네, 에러가 떴는데요. 이 에러는 레프트 함수의 에러가 아니고 if 함수에 대한 에러니까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소식 입력줄에 가시면은 레프트 함수는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 fx 어 if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다시 fx를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레프트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not value 틀렸어요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뒤에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 문제가 조건이니까요. 첫 번째 글자가 S이면 그랬으니까 는. 자 소문자 대문자 구분을 하니까요. 꼭 소문자 S로 찍어 줘야 되겠죠. 글자는 제가 대문자 S로 찍으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는 대문자 X로 찍어 줍니다. 그리고 true일 때는 찍으시고
S라면 어깨, 어깨라는 글자가 들어갈 때도 대문자 어깨로 꼭 찍어 주세요. 찍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K라면 있네요. 이때는 K라는 함수를 K라면 여기 그냥 K 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다시 쓰면 안 되고요. if 함수를 다시 써 줘야 됩니다. 자, if 함수를 다시 쓰시고요. 아까 썼다시피 left 위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B5에서 1 그대로 쓰실 수 있겠죠? 네. 소문자도 괜찮으니까요. B5에서 콤마 1 닫아 주시고는 네. 고대로 쓰십니다 그냥. 이번에 위에는 S 썼으니까요. 똑같이 이번에는 K라고 쓰면 되겠죠? K라고 쓰시고요. 자, 요게 아래쪽에 있는 if 함수에 대한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래서 K 함수일 때는 무릎 그랬으니까 쉼표 찍으시고 여기서 무릎이라고 글자를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쉼표 찍으시고 자, 이 K가 참이라면 무릎이겠고요. K가 아니라면 뭐가 되나요? 허리, 쌍따옴표, 허리, 쌍따옴표 하시고 괄호까지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함수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완성하나요? 자, 어느 정도 if 함수에 대해서 여기 완성을 직접 시켜주시는 게 편합니다. 이 부분도 fx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에 거를 먼저 완성을 해 놓으시고 위에 부분에 보면 true라고 나오죠. 예, true나 false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아래쪽에 똑같이 완성을 조건해 주시고 앞에 조건입니다. if 함수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참, 거짓, 요렇게 써서 아래쪽에 있는 if는 완성을 합니다. 예, 요렇게 하시고 확인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2번 문제 조금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대로 입력이 되면 옆에 있는 핸들이죠. 자, 이 부분 굵은 점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셔서 마우스 모양 저처럼 바뀌셔야 해요. 까만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실 때 클릭하고 핸들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if 함수 완성이 되었고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choose mid 함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choose mid 함수 역시 순서대로 choose부터 놓고 mid 함수 들어갈 겁니다. 는 choose라고 한번 써볼게요. choose 함수 아래쪽에 있네요. 더블 클릭하고요. 자, fx 눌러서 모든 함수를 외우는 게 아니고 함수를 공부는 하시되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함수들이 있구나라고 공부는 하시고 모든 함수를 외우지 마시고 fx를 눌러서 다시 함수 마법사를 보면서 하시면은 choose 함수는 그때 인자가 몇 개 있었지 앞에는 뭐더라라는 걸 fx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든 함수를 외우기는 힘듭니다. 자, choose 함수는 인덱스 넘버가 있고요. 인덱스 넘버는 골라낼 인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고 value 1, value 2, value 3은 제가 지금 클릭하시다시피 이렇게 늘어나요. 이 인덱스에 따라서 1번부터 1이면 value 1, 2면 value 2 쭉 늘어나게 되겠죠. 어디까지 늘어나나요? 1부터 254까지 늘어날 수 있는 추주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덱스 넘에 미드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함수 마법사 안에 함수를 넣을 때는 는을 넣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미드라는 글자만 쓰시고 꼭 괄호까지 쓰셔야 돼요. 괄호까지 쓰시고 fx를 눌러서 사라집니다. 다시 한 번 더 fx를 눌러서 미드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럼 미드 함수는 텍스트가 되어 있네요. 텍스트 어느 텍스트인가요? 주민번호 8번째 값 주민번호 찍어주고요. 스타트 넘버 자, 여기 돌려줄 문자열에서 첫 번째 문자의 위치 자, 몇 번째 문자열을 돌려주라고 하나요? 8번째 문자를 돌려주래요. 8번째 문자를 돌려주는데 자, 돌려줄 문자 개수 몇 개 돌려주면 되나요? 한 개만 돌려주면 되겠죠? 1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래쪽에 보면 2라고 떴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틀리다 하면 여기 위에서 숫자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예, 여덟 번째 문자 2라고 잘 나왔네요.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에러 뜹니다. 네, 이 에러는 미드에 대한 에러가 아니고 추주에 대한 에러예요. 자, 그러면 다시 추주를 클릭하고, 예, 모르는 함수를 이제 아직 구해야 되는 함수 클릭하고 fx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미드 함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미드가 몇 번째라고 이렇게 2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순서대로 1이면, 자, 지금 값이 1이면 그랬으니까 1에 뭘 쓰나요? 남을 쓰는데 대문, 쌍따옴표 남을 써야 되겠죠? 2면 역, 3이면 남, 4면 역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5 하면 어떻게 하나요? 5는요,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 스크롤 바가 있었어요. 예, 요거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예, 이러면 5, 6, 7, 8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를 확인을 해주게 되십니다. 핸들 잡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주십니다. 자, 함수 부분 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자, 여기 지금 테두리가 두껍죠? 네, 이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B5셀에서 J12셀까지 선택을 하고요. 먼저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하고요. 네, 그다음 다시 굵은 바깥쪽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쪽에는 그냥 일반 테두리, 바깥쪽에는 굵은 테두리로 해주시면은 예, 문제와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번 시트 제1작업 마무리하고 2작업 들어가겠습니다.